우리나라에 최고 큰 경매 학원이 있어요. 서울이겠죠? 예, 서울이죠. 이 친구가 유튜브를 또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 학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강생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수강생들이 한 200명입니다. 어이구야. 그럼 할만하네. 할만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죠. 근데 200명인데 수강료가 그럼 200만 원을 받아요. 3개월에. 3개월에? 예. 야, 근데 2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2인은 4천만 원이니까? 4억이야? 4억이죠. 4억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나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강생들이 돈을 거기 내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공투를 유도를 해. 물건이 있으면 저 물건 좋다 그러면서 공투를 유도를 합니다. 아, 그럼 같이. 같이 그럼 한 5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공투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죠. 한 1억씩 낸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가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그러면 그 물건을 분석을 하고 저 물건이 앞으로 사면 뭐 얼마 뒤에 오를 수 있어서 그걸 다시 팔아서 네. 차익을 남기고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하겠어요? 그 학원에 최고 큰 우두머리가 하겠죠.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수강생들이 사는 땅마저 쪽쪽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 응? 그 문제가 커지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응?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이제 우리가 나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장에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경매하시는 강사님 중에서 저 물건 사! 몇 년 뒤에 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사님이 계실까요? 어렵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강사님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경매 강의하고 끝나고 물건 분석해서 사는 건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공투로 이렇게 해주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냐면 수강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진짜 내가 삶의 철학이 녹아 있어서 저 땅을 살면 나중에 얼마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확실하게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 땅이고 그런 상가고 그런 아파트는 소개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입니다. 24년도. 부동산이 언제 꺾어졌어요? 한 3년 됐잖아요? 3년 안 됐죠. 3년 안 됐나? 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꺾어졌죠. 작년이. 하반기부터 꺾어졌어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 꺾어졌는데 그때가 최고점이 있었다는 거죠. 응? 2023년 6월 달이 가장 고점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면 언제 산 애들이 꼬꾸라졌어요? 뭐 5, 6월 달에 한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꼬꾸라지지만 2023년, 2022년, 막 올라갔어요.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이 사이에 산 애들이 다 꼬꾸라진 거예요. 응? 물론 2018년에 산 애가 2023년에 팔고 나갔다 그러면 걔는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2018년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론 2023년에 팔고 나갔다 그러면 조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 이런 얘기야. 더 오를 거라고 더 갖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학원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언제 샀을 거예요? 내가 얘기했듯이 2018년에서 2023년 3년 그 사이에 엄청난 하락일 때.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샀어?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다. 응? 꼭대기 사서 지금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기 몇 년 가요? 10년. 10년도 더 가요. 그럼 10년 가면 그럼 우리가 2023년 6월 달 경기로 10년 뒤에 회복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 2023년에 산 애들은 좀 나아요. 꼬꾸라지긴 했지만 이자를 낸 거는 몇 개월 안 됐잖아. 근데 2018년에 산 애가 그때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 이까지 이자 얼마 냈어요? 그냥 원금. 내가 1억 투자한 애들이 1억 이자를 냈으면 2억을 낸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럼 걔들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뭐 해준 거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 솔직히 TV에 나오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근데 과연 그분들도 그러면 돈을 벌었을까 하는 얘기죠. 주식하고 똑같아. 주식.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이 상승 하락하는 이 곡선을 알아야 돼. 주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항상. 왜 오르막만 생각하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23년에 꼬꾸라졌듯이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없어요? 설레가 있죠. 있죠. 언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그런 생각,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내가 사는 것만 항상 생각할 게 아니고 내 물건이 올라갔다 언제 꼬꾸라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2006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렇죠. 내가 2006년도에 인천에 있을 적에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청라 아파트가 1억이 떨어지더라고. 응? 하룻밤 자니까 1억이 떨어져. 하루에? 예. 하하. 하룻밤 자니까 1억이 떨어져대요. 근데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애들이 부동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네.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니까 네. 빚을 내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막 잡아. 그러니까 빚을 남편은 직장 다니고 마누라가 빚을 내서 아파트를 분양권을 한 3개씩 잡아놨어. 네. 이게 세 채가 다 떨어지니까 3억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렇죠. 참.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저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여기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요 분양권이 피가 차고 나니까 1,000만 원씩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응? 얘들이 더 오를 줄 알고 잡았다 이런 얘기야. 그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1억이 떨어지니까 세치니까 3억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해야죠.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아, 싸게 팔아야지. 안 팔려요. 싸게라도. 안 팔린다고. 응? 그러면 이거 끌고 갈 수가 있어 없어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신용불량자가 될 애들이 있어요. 되기 직전에 있는 애들. 많지. 되기 직전인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어차피 걔들이 신용불량자 될 애들 아니에요. 네. 얘들한테 앵기는 거예요. 돈 주고. 신불자 될 만한 사람한테? 예, 예. 그 걔들은
자기는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돈 1,000만 원 주면 가져가 안 가져가? 명의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그냥 넘기는 게 네, 그냥. 그렇죠. 걔 명의만 바꿔놓는 거지. 그럼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돈은 못 내니까. 어차피 걔 신불자가 될래는 가져가봤자 이자도 못 내고 못 낼래요. 어차피 신불이 될래요. 어차피. 그렇게 그런 애들한테 앵긴단 말이에요. 막 방법이 그럼 포기하는 거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자기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걔는요. 아니니까 건물을 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나도 신분자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저걸 끌고 가서 내가 이자를 못 낼 바에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우리가 경기가 한번 이렇게 변동이 되면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 있던 애들이 죽어요. 지금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 세종시도 보면 여기 아파트가 여기 어진동 거기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성동 주상복합 나리째 나리천지 그게 그 백화점 부지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저거 막 15억씩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나마 지금도 그냥 그 제일 비싸. 그래. 제일 비싼데 지금 한 10억, 한 5억은 떨어졌어요. 8억, 5천, 9억. 막 지금 5억은 떨어졌다고. 한 10억. 5억도 어떤 거 보니까 한 8억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15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34평짜리 저 집사람이 8억 6천인가에 사줬대. 그러니까는 지금 15억까지 갔는데 한 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자 15억을 갔을 적에 내 돈 10억 가지고 빚 5억까지 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근데 저게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애는 집을 2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투자 개념으로. 그렇죠. 그럼 걔는 얼마가 날아가요? 10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지금. 응?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항상 이게 부동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 사무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부동산 찍기를 해요. 얘들은 토지 찍기, 상가 찍기를 아파트 찍기를 한다고. 쌀찍이 찍어요. 그래 돈이 되니까. 자기 돈으로. 그렇죠. 빚내서. 근데 한번 이게 꼬라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웃이네. 아웃이 아니고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용불량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 해요. 왜? 돈이 자본주의에서는 최고니까. 어?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오르막이 있으면 항상 내리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면 뭐 학원의 원장이든 누구든 할 것 없어요. 응? 그거 모르는 놈이 그걸 또 가리고 있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공투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래 가지고 그 투자했던 애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투자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학원의 원장이란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응?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 한두 건이 아니야. 한 10개씩 막 터져버리면 심각하네. 그럼 학원 문 닫아야죠. 근데 그거 안 닫고 수강생을 계속 받고 계속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네? 근데 자 수강생들은 그걸 고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해봤자 한두 사람인데 거기에 경매학원에 오는 애들도 보면 그래도 밥 꽤나 먹고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와요. 그러겠죠. 응?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약간 부정한 돈도 꽤 있을 거야. 그게 자기도 구린데, 응?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
진짜 내가 정년퇴직해서 돈 갖고 그렇죠. 있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많은 분이 계시. 근데 그거 할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일단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항상 내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이걸 머릿속에 감고 가야 돼 항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이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좋은 거는 뭐야? 지금은 내리막이 바닥에 있는 거야, 그죠? 내리막 바닥에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 땅을 상가나 아파트를 매수할 때야 지금은. 그럼 언제 팔면 돼? 지금부터 한 5년, 6년 뒤에 팔면 돼요. 예?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만큼 남북 전쟁이 터진다. 그건 작살나는 거지. 응? 그죠? 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게. 그러니까 세상 일을 모르니까. 예. 아이고. 참. 물은 어디서? 정수기. 우리 저 떡기에? 그 옆에 왼쪽. 오른쪽이 냉수예요. 나 빨간 거.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를 안 하려면 첫 번째,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이 주기를 알아야 돼.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어?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 응? 과연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봐. 내가 경매 선생들, 내가 뭐 이런 소리 해서 그렇지만, 아니 내가 강의를 하는데 맹지도 사가지고 오는 수강생들을 봤어. 근데 그거를 경매 선생이 가르쳐서 또 사와도 와. 나 참. 그래서 근데 내가 경매 선생님들이 도덕이 없다 이런 얘기요. 문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더 많겠죠. 근데 가끔에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부동산 상승이나 하락 이 주기를 알고 부동산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야 될 지역과 안 사야 될 지역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부동산을 사야 될 지역과 안 사야 될 지역.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동산을 좀 구분을 해보면 신도시 지역이 있고 구도심 지역이 있고 농촌이 있어. 그럼 여기 중에서 어디든 사야 되고 어디는 말아야 될 거예요. 신도시는 사고 구도시는 안 산다. 그렇죠. 응? 농촌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특별한 뭐 개발 계획이 있다면 먹을까. 그러면 구도심은 사지 말아야 돼. 이건 원칙이야. 근데 예외는 또 존재해요. 그 지역이 개발 계획이 큰 게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구도심은 안 사는 게 원칙이야. 근데 서울은 구도심 나쁘지 않아요. 왜? 개발이 서울은 솔직히 구도심 재개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근데 지방은 어려워. 그럼 그 지방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해요? 지방은 서울 빼놓고 뭐 다예요. 다지고. 그럼 인천도 지방이에요. 경기도도 지방이야. 그러면 대전도 지방이요. 부산도 지방이고 대구도 지방이요. 지방 구도심에 재개발 지역 투자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좀 쓰이죠. 그렇게는 일단은 뭘 알아봐야 돼. 그 지역 개발이 가능한가를 알아봐야 돼. 지금 그 경매학원에서 대전에 한 60억을 투자했다. 공투로. 근데 그 당시에 600만 원이 샀어요. 한 1000평을. 근데 지금 450불이 안 가. 그럼 150만 원이 지금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150만 원 아니야. 지금 400만 원 정도도 안 가. 400만 원이면 20억이 나간 거야. 그럼 원금은 다 날라간 거야.
그럼 이자만 남아 있는 거야. 은행 대출만 남아 있다고. 응? 근데 저게 산지가 벌써 한 5년 됐을 거야.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내야지 안 낼 수 있어? 그건 누가 내? 거기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차주가 있을 거 아니야, 차주가. 그 사람, 대표 차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겠죠.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다, 이자 낼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일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내가 여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쌍전이 살 때 네. 15명이 공동 명의로 했는데 대표 차주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 아주. 여기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못 내요. 응, 못 내. 응, 못 내는 사람도 있다. 못 내면 다른 사람이 꼬라박아야 돼. 응, 그러니까 조합비로 그렇죠. 일단은 넣어놓고 나중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그런 게 없어요. 이자를. 그게 방법이 없어요. 안 내면 근데 이자를 안 내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 경매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3개월 유예 기간 주고, 응? 그때부터 이제 내용 증명 말려서 걔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죠. 그래서 경매 처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걔들은. 응?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을 한 4, 5년을 그랬다 그러면 저거는 재산 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10년이 지나도 내 600에 샀는데 600이 회복이 안 돼. 응? 근데 600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00으로 회복이 되려면 내가 하다못해 원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600을 회복이 되려면 400이 지금 400분이 안 가. 600 회복이 되려면 대전시가 구도심 종합개발을 터뜨리면 돼. 대전시가. 그런 호재가 있어야겠네. 그렇죠. 근데 대전시가 과연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머리가 돌아가냐 이런 얘기야.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아 그렇죠. 에? 그 어딘데요? 그게 어디래요? 아니 하여튼 그 사람들은 대전역 쪽 그 주변이 그 옛날 뭐요? 그러니까는 응? 삼성동인가? 뭐 저쪽 뭐 인동, 원동, 뭐 하여튼 그쪽 동네들이 천동 그쪽. 응. 그러니까 나도 대전 이렇게 가보면 구도심 참 어려워요 개발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도심은 개발하면 땅을 사면 안 되지. 근데 원장이 학원 원장이 일단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를. 구도심을 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있어요. 경매학원에 강의하시는 분 이론만 알아. 실전을 잘 못해. 왜 실전을 못해?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민사집행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알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요. 그거는 재개발을 하려면. 그거는 그런 법. 그 다음에 신도시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개발하는 법이 있어. 도시개발법 뭐 이런 것들. 다른 법률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걸 다른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흐름을 좀 분석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경매만 배우면 돈 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매장만 가는 거예요. 강의 들으러.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 뒷방 맞는 거지. 왜? 예? 선생님이 모르는데 방법이 있냐고. 왜 전승적 경륜이 짧은데 방법이 있냐? 다 어려운 얘기네. 그럼 근데 종합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야 되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그러면 자 오르고 내리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구도심 조심해라는 얘기합니다. 예? 구도심 조심해라 이런 얘기요. 예? 그다음 상가 사야 돼 말아야 돼. 경매에서 50% 낙찰로 막 떨어졌어 지금. 예? 3억짜리가 1억 5천이에요. 아, 주술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저거 사서 내가 세 받아 먹으면 월세만 받아도 내 평생 살 수 있는데 그거 사람이 쉽게 살라는 그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낙찰을 받았어. 새가 안 나. 그쵸. 새가 안 나. 낙찰을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이 세나 주세요. 이거 내놔주면 부동산 수수료 2배 줄게요. 2배 준다 그래도 안 나가는데 이 방법이 있냐고. 응? 아니 그 경매 받을 때는 권리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을 하겠죠. 그럼 근데 해가 얼마 받을 수 있지, 나갈 수 있는 건가 권리 분석을 분명히 해서 했을 거예요. 하겠지. 근데도 내가 봤을 적에 엉터리네. 그쵸. 권리 분석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권리 분석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권리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50%로 다운돼서 팔아도 나는 또다시 내가 어려운 거야. 네? 아니 물론 자기 현찰로 하면은 그게 어려움은 없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건 근데 있겠죠. 대출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현금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다 끼고 해요. 네? 근데 상가는 부동산 투자 순위에서 이거는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야 항상. 상가는 사면 안 돼 원래는.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 상가 투자는. 응? 상가 투자는 어디만 사야 돼? 1층만 사야 돼. 2층도 안 좋아.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 하나? 그 명동에 한번 가봐, 명동에. 1층은 그런대로 영업이 되지만 2층부터 위는 공실이 있어, 없어? 많아. 근데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모르지. 명동인데. 여기가 강남인데. 그러니까 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상가는 어느 거? 1층만 사람인데.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막 건물 막 뭐 100억짜리 뭐 그냥 70억, 뭐 500억, 300억 이런 걸 사잖아요. 그렇죠. 걔들이요. 그건, 돈 많은 거. 그건 오피스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상가를 낀 뭐 주상 복합 건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테헤란 뭐 이런 데는 응. 거의 오피스잖아요. 물론 그게 사무실 빌 가치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뭐라고 걔네는 얘기하는지. 돈이 많으니까 일단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가 같은 거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세가 나가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상가만 된 종합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물론 상가가 어떤 상가들 가보면 관리를 잘해서 공실이 없는 상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저희 처형이 여기 어반 네. 2칸을 분양을 받았어. 아이고, 2층을 아이고, 지금까지 공실이야. 아이고. 한 칸은 그래도 어떻게 작년인가 나갔대. 한 칸은 아예 지금까지 공실. 예, 제가 이자. 어반 진짜 힘들어. 상가는요, 어반 공실만. 상가는요 사는 순간부터 이거는 까지게 돼 있는 게 상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을 거면 상가 안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쓸 거 아니면. 아니 상가도 좋은 상가는 효자예요. 그렇죠. 예? 좋은 상가는 효자예요. 내가 인천에 있을 적에 인천 9월동에 상가가 한 10평, 한 13평, 전용 면적 한 13평. 한 3억 부에 안 갔죠. 근데 월세를 얼마 받는가 하면 한 400, 500 받아요. 응? 3억 투자하고.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가가 얼마 가는 게 1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월세가 한 4억 받았으니까. 어? 이렇게는 이제 흐름을 잘 타야 돼. 무슨 얘기, 상가도 현장을 가보면, 여기 양쪽에 백화점이 있는데 중간에 상가가 들어서는 거야. 그런 집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백화점이 들어서니까 사람이 이동인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중간에 상가가 있는 거야. 거기가 완전히 상권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형님 얘기할까? 지금 여기 어반 아트리움 개판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저게 이렇게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 저게 활성화가 되면 괜찮아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뭐 근데- 나쁜 날. 근데 그게 어느 시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하철이 다니는 시대. 그럼 그러면 지하철이 언제쯤 다닐까 세종에? 10년 이후 얘기야. 그러면 내가 사서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상가는 사지 마. 이런 얘기 해요. 아예.
그리고 정 사고 싶으면 와라. 내가 분석을 해줄게. 응? 상가만큼은. 당신이 상가 사서 잘못하면 상가는 다 폐가망신이다. 응?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상가를 사서 뭐라 그럴까? 그게 운영이 안 돼 봐야 그때 가서 그걸 알아요. 아니 교수님 아까 그 신불자한테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 사람 신불자 아니었잖아요. 아 되기 전에. 되기 전입니까? 근데 터트리려고 하는 사람을 예. 섭외를 해서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문제 없죠. 돈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그죠.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문제.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죠. 빼돌리는 어차피 것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사람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그 빚이고 뭐고 다 그리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사람 앞으로 해야죠. 은행에서 죄를 딱 봤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출 승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걸 받나면 안 받지. 그쵸. 터트리기 직전이나 그 대신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뭐 1년 안에 내가 신불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그 있어요. 사람 찾기가 어렵지. 네,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네. 그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뭘 줘야 돼요? 그분한테 돈을 줘야 그분도 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안 하죠.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들어.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저쪽 무슨 동이야? 저기 무슨 동이야? 도담동 저쪽이 무슨 동이죠? 저기 고원동? 고운동. 고운동에 상가를 산 게 있어.